동의를 해도 성추행이다. 자,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데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 자, 이런 경우를 동의한 걸로 봐야 하느냐, 성추행으로 봐야 하느냐, 이와 관련한 재판 얘기인데요. 이 기자, 설명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사건 설명하기 전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보다는 이 사람이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좀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2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경찰 공무원이었던 20대 남성이 새벽 시간에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 있던 10대 여성을 우연히 만나서 이제 숙박업소에 함께 가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이 10대 여성에게 예쁘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말을 걸었고 2, 3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자리로 이어졌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함께 간 술집에서 이제 테이블에 엎드려 잠에 들기 시작했는데 이 남성 주장에 따르면은 이 여성이 한숨만 자면 된다고 해서 그럼 숙박업소에 가자는 거냐 이렇게 물었고 여성이 숙박업소에 가서 자자 이렇게 답해서 함께 이동했다는 게 남성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 남성을 만나기 전에 1시간 동안 소주 2병가량을 마신 상태여서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있다가 이 술에 취해서 친구의 신발을 신고 외투와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둔 채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이 남성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화장실에서 이제 구토를 한 뒤에 급격하게 술 기운이 올라왔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친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 남성이 경찰 공무원이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1심 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어땠다는 겁니까? 네, 1심은 먼저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먼저 이 피해자인 10대 여성이 그 당시에 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어린 피해자가 만취해서 겨울에 외투도 없이 뭐 휴대전화도 없이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가 당연히 마땅히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데려가 이렇게 추행을 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뭐 우리 둘이 첫눈에 불꽃이 튀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 2심 재판부가 달랐죠, 생각이? 어찌 보면 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간의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판단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 술을 마시고 나는 피해를 입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를 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그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죠. 여성의 기억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럼 결국 그 주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CCTV입니다. 그러니까 이 숙박업소에 같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좀 비틀거렸거나 취해 딱 눈에 봐도 이렇게 만취해 있는 모습이 보이거나 해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멀쩡하게 들어갔다라는 점. 그렇다면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에는 일단 외견상 보기에 곤란하다. 그렇다면 심신상실도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면 강제추행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이 기자, 근데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파기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다시 한번 이제 선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사건을 돌려보낸 건데요. 재판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성이 당시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한 점, 제가 앞서서 친구의 신발을 신고 휴대전화, 외투도 둔 채 나온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만난 남성과 숙박업소에 갔는데 이제 무방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옷도 안 입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이 온 걸 보고도 다시 잠들었다. 이거는 이미 명확하게 자신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의식 상실 상태는 아니었지만 술에 취한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면 중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앞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되게 일반적인 것이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완전 뒤집기 판결이 나온 걸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술로 인한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번째 대법원 판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름 끊겼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 블랙아웃 상태를. 근데 바깥에서 볼 땐 굉장히 멀쩡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거 아시죠? 다음 날 가면 기억 안 나는데 본인은 그 당시에 친구들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멀쩡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심신상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좀 애매했던 거예요. 일단 이제 가해자인 남성 입장 생각을 해봐도 동의를 했는데
그 안에서 동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굉장히 남성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이 진술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주변 상황을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2월 초에 외투도 없이 일행도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는 여성을 남성이 만났습니다. 그럼 이 여성이 정상적일까요? 그럼 남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이게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술에 완전히 만취해서 기억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 이 여성의 상황을 살펴서 동의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여성의 블랙아웃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기초로 해서 그때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술을 마시면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는 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심신상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러면 동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하면 이제 준자가 붙습니다. 중강간, 중강제추행죄로 인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블랙아웃과 관련된 심층 연구가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까지도 대법원에서 밝혔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이 저희가 사건 반장 진행하면서 무수히 많이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강력범죄 저지르고 나서 저 심신 미약이었다, 심신 상실 이러면서 약간 이 면피하려는 그런 피의자들, 피고인들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살인 사건이나 이런 데 또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 이게 약간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심신상실이 훨씬 더 계획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심신상실하고 그것을 가해자,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때에 느끼는 이런 심신상실의 상태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이제 밝히는 법정에서의 이런 판단 기준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해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그건 역시 주변 정황을 기초로 판단해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기억이 안 난다는데 흉기도 준비하고 뭔가 계획성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심신상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할 얘기 있어요? 저도 이게 사실 이제 재판부에서 형사정책연구원에 이제 연구 용역까지 맡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쟁점이 있는 이제 사건이었는데. 오늘 너무 불량 욕심 내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성추행이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게 과연 의식이 있고 제대로 된 상태였으면은 과연 숙박업소까지 갔겠냐 이게 좀 쟁점이 됐던 사건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